자, 다음 장입니다. 23장이죠. 조기 양막 파일의 인부 간호. 이제 여기서는 고위험 중에서 분만 관련 합병증 보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건 조기 양막 조기 파막, 그 다음에 제대 탈출. 그 조기 파막이란 양수가 제가 이제는 양수가 분만 전에 미리 그 전에 파막되는 걸 조기 파막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대 탈출이라는 거는 아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자궁 입구거든요. 자궁 입구. 머리가 이렇게 완전히 진입이 된 상태, 즉 스테이션이 제로인 상태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양수가 터져도 제대가 이렇게 따라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 아이의 머리가 만약에 이만큼 둥둥 떠 있다 생각할게요. 그럼 여기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공간이 있으니까 이 제대가 아이 탯줄이 양수가 터지면서 따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걸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탯줄은 신생아에게 가는 산소 튜브나 똑같죠. 그죠? 근데 이 산소 튜브가 접히거나 머리에서 눌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아이는 거의 1분, 2분, 3분 안에 사망할 수가 있고 뇌손상도 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태반이 여러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생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태반 중에서도 유착 태반,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공유를 안 했네요. 공유했나요? 네, 다시 할게요. 공유를 안 했습니다. 여기서는 조기 파막, 즉 양수가 애기 놓기 전에 미리 파막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조기 파막이라고, 조기 파막을 학습할 거고, 그 다음에 제대 탈출. 제대가 아이가 나오기 전에 제대가 탈출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제대 탈출이라고 이야기하면 왜 제대 탈출가 되냐면은 여기가 자궁 입구예요. 이 라인이 이 아이 머리입니다. 아이의 머리가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아이고는 스테이션이 -2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 머리가 자궁 입구에 이렇게 딱 붙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게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양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양수가 탁 터지겠죠? 조기 파막이 되듯이. 얘가 딱 이렇게 터지면서 이 양수가 흘러나오면서 탯줄이 따라서 이렇게 따라 나오는 거야. 따라 흘러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걸 갖다 우리는 제대 탈출을 하는데, 제대라는 거는 아이의 탯줄은요 산소 튜브하고 똑같죠. 아이가 가져가는 산소 튜브잖아요. 산소 튜브가 만약에 접촉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죠? 아이는 즉시 1분에서 2분 내로 2, 3분 내로 뇌 손상이 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즉시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산소가 문제가 되지 않거나 이 탯줄이 더 눌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이게 고위험이고요. 그 다음에 태반이 유착 태반. 태반이란 거는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이가 이제 있고 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탯줄이 이렇게 있고 이제 아이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탯줄이 아이한테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태반이 여기 태반인데 이 태반이 아이가 나오고 나서 아이가 분만되고 나서 태가 따라 나와야 되는데 태가 따라 미리 나오든지 또는 이 태가 이 자궁벽 안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박혀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태를 뗄 때 태가 여기에 그 잔여물이 여기에 이 자궁 고리에다 남아 있어요. 이걸 우리는 유착 태반이라고 하거든요. 그 태반의 종류가 약간 있습니다. 그걸 학습할 거고, 자궁 파열은요 이 자궁이 터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했죠. 우리가 병리적 견축률 했잖아요. 여기 띠가 이렇게 생긴 데 있잖아요. 이거 병리적 견축률 시험 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띠가 우리가 발견하고 이때 빨리 간호를 하지 않으면 자궁이 터져서 아이도 죽고 산모도 사망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자궁 내번증은요, 자궁이 아이가 나왔잖아요. 그럼 태가 따라 나올 거 아니에요. 태가 나오면서 이 태반이 유착되면 이게 태반이 안에 박혀 있으니까 나오면서 태반이 자궁을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선이 뒤로 뒤집어지는, 여러분 고무장갑 뒤집어지는 거 아죠? 그거처럼 되는 거예요, 자궁이. 그리고 우리는 내번이라고 해요. 내번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응급 상황이고 산모도 위험 상황이고 샥 해서 막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양수 색전증은 이 양수에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양수에는 무균이에요. 원래는 무균은 무치인데 그런데 안에 끈덕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침도 뱉을 거고 소변도 누 거고 그죠? 그러면 아이가 갖고 있는 뭐 솜털이 같은 게 있잖아요. 태지, 솜털 이런 것들이 양수에 동동동 떠다닌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원인에서 산모의 피로 이게 들어가서 혈류로 들어가게 되면은 색전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양수 색전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래서 뭐 이 색전이 이 정이 돌아다니다가 브레인을 가든 하트로 가든가 뭐 심장마비가 된다. 이제 브레인 쪽에 브레인 뇌색전증 이런 것도 올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6개 여기서 수업을 할 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뭐 그래도 찬찬히 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먼저 용어의 정의입니다. 조기 양막 파열. 조기 양막 파열. 양막이 조기에 파견된 거라서 우리가 PR은 프리마추어 럽처라 해서 멤브레인이 미리 이게 조기 진통이 시작되기 전에 양막이 파열된 걸 갖다 우리는 조기 양막 파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용어로는 PRO임이라 하고 그 다음에 만삭전 조기 양막 파열. 이제 분만하기 직전에 프리터밀에서 분만 직전 풀이라는 거죠. 양막 이거는 좀 좋아요. 그 다음에 지연된 양막 파열. 그 다음에 출산하기 24시간 이전에 파열된 상태. 요즘 좀 다릅니다. 이 조기 양막 파열하고 이거 약간 달라요. 지연된 양막 파열하고. 지연된 양막 파열은 만삭이든 안만삭이든 상관없어요. 아기가 응행하고 나오기 24시간 전에 양막이 파열된 상태래요. 여기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연된 양막 파열을 가장 우리가 문제를 봅니다. 이걸 감염을 보거든요. 감염으로. 그래서 지연된 양막 파열이 좀 더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아기는 집에 보내지 않고 입원을 시켜요. 입원을 시켜서 이제 그렇게 되면 24시간 동안에 아이가 양수 없이 24시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 해서 아이를 붙잡아서 입원을 시키고 링겔 마치고 막 이렇게 해서 일주일 있다 보내기도 하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양막 파열인데 자연 양막 파열도 있지만 인공으로 파열할 때 이런 의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의도로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분만을 빨리 내릴 목적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인공 파막이랍니다. 의사가 하죠, 의사. 그래서 인공 파막은 조건이 있죠. 자궁경부가 최소 2cm는 열려야 이게 가능합니다. 뭔가 캐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인공 양막 파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 양막 파열하고 인공 양막 파열이 완전 좀 달라요. 이거는 내가 의사가 의도적으로 했고 자연 이런 것들은 분만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지가 알아서 파열된 거를 이런 양막 파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조기에 양막이 파열되는 원인 한번 찾아볼게요. 가장 많은 대다수의 원인이 염증입니다. 염증. 여기 보시면 염증, 염이죠. 그죠? 그 다음에 태반이 중에서 전치 태반이나 조기 태반방 이럴 때도 생기고 간혹 분만 전에 양수천자를 한다든지 이럴 때도 이게 문제가 조기 양막이 먼저 파열될 수 있습니다. 그죠? 또는 산모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자궁경부를 뭔가를 조작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자궁경부암 연기 같은 거 들어보셨죠? 자궁경부암 연기. 자궁경부암은 연기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아마 이야기 학습할 겁니다. 요걸 갖다가 자궁경부 전암이라고 합니다. 전암, 즉 암이 되기 전 단계인데 요 연기일 때 하는 치료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결국은 자궁경부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2.5cm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살을 이렇게 돌려냈기 때문에 약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조기에 양막이 잘 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거든요. 요럴 때 생깁니다. 그리고 쌍둥이, 그 다음에 기형, 허변산모, 물질, 코카인 이런 거 있잖아요. 결합조직장애, 태학 이런 양수가다. 이러는 게 있을 때 조기 양막 파열의 원인이 됩니다. 조기 양막이 파열되었을 때 아이가 어떤 위험을 느끼느냐? 조기 양막이 파열되면은요, 아이도 감염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요, 태아는 양수 안에서 안전하게 있다가 엄마가 분만이 함으로써 나오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양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단. 양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또 태반 조기 박리도 일어나는 거죠. 아기는 조기 양막이 빨리 파열되면 미수가 더 나올 거 갈 수 있고, 감염도 될 수 있고, 아기 태아 저산소증도 충분히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기 양막 파열의 치료입니다. 산모가 어떤 컴플레인을 하냐면요. 갑자기 따뜻한 액체가 밑으로 나온다고 이야기하면서 막 병원에 달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갑자기 양막이 완전히 펑 터지는 없어지는 경우고, 또는 액체가 한참에 나오지 않고 스물스물 나올 수도 있어요. 스물스물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언제 터졌는지, 양수에 터진 색깔은 어떤지, 팬티 보면 알잖아요. 그죠? 농도는 어떻는지, 액체 양은 어떤지, 악취가 있는지, 악취가 만약에 양수 안에 있다. 이건 100% 감염이죠. 진단하는 방법은 그 양수를 질 쪽에서 뭔가 스티커를 넣어서 검사를 합니다. 니트라진 실험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 질경으로 보아도 보여요. 그리고 양치 검사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현미경으로 보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보고, 그 다음에 조기 양수 진단 시약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이거는 시약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이런 스티커로 해서 소변을 묻히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는 건데, 조기 양수 시약은 액티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양수가 키트에다가 약을 딱 넣으면은 이거는 양수가 터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포지티브, 네거티브 나오거든요. 이렇게 검사하면 여기 좀 많이 쓰이고 니트라진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런 것들은 다 양수를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그럼 만약에 감염이 되었고 염증이 있을 때는요, 당연히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균이 만약에 있었다면 임진이라든지 이런 질분비물로 배양 검사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양수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잘 있는지 못 있는지, 잘 호흡을 잘하고 있는지를 검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기도 안에서 건강한지, 그죠? 네, 생물리학 개수, 바이오피지컬 프로파일 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양막이 조기에 파열됐는데 36주에 파열됐다. 그러면 분만으로 갑니다. 분만으로. 보통 양수가 터지면은요, 보통 24시간 이내에 진통이 와요.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닐도번만을 하고, 자궁경부에 결찰수를 하고 있는 상태는, 이건 뭐예요? 자궁경부에 부드러워서 우리가 자궁경부를 이렇게 기웠잖아요. 자궁경부 연화가 왔을 때 하고 있는 상태면 봉합사를 제거해서 분만을 진행을 해도 됩니다. 그다음 만약에 이제 미수가다라고 생각할 때, 양수가 만약에 터졌는데 관찰을 해봐요. 양수가 얼마큼 터졌는지, 많이 터졌는지, 적게 터졌는지, 조금 터졌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안정해서 입원을 합니다. 그래서 블라드하고 다 검사를 해놓고 NST를 걸어봐요. 아기가 괜찮은지. 그다음 바이오피지컬 검사도 해보고 초음파도 해보고 자궁경부도 스페큘럼으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양수가 터졌다면은 항생제 하고요. 37주 미만이기 때문에 아기가 작잖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르티솔 스테로이드를 산모에게 투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양수가 터지면서 제대가 탈출되었다라고 할 때, 이건 문제죠. 양수가 터지면서 제대가 탈출되는 원인은 여기 있잖아요. 아기가 자궁 입구에 완전히 진입이 된 상태, 스테이션이 제로가 되어서 자궁 입구 이렇게 바뀌었다면 절대로 제대가 탈출되지 않아요. 잘 탈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프롤apse 될 때는 여기가
아이 머리하고 입구가 좀 공간이 떠 있어요. 그래서 제대가 밑으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앞에 같은 경우는 양수가 터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한다? 감염을 문제를 하고 진통제를, 항생제를 쓰고 아기를 좀 더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분만할 것인지 결정하는 건데, 제대가 탈출되었을 때는 이거는 결정할 여가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 탈출을 한 거는 제대, 신생아의 탯줄이 태아의 선진부 앞쪽에 위치해 있는 경우, 즉 보면은 아이의 머리가 요 정도 있고 제대가 이렇게 미리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진입이 안 되니까 깔려 있겠죠. 그죠? 요럴 때 제일 위험합니다. 이럴 때는 양수가 만약에 딱 터졌잖아요. 그럼 자궁경부에 통해서 질내로 제대가 빠져 있거나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고, 이거는 골반과 선진부 사이에 제대가 있는 거예요. 골반하고 골반 입구하고 신생아의 머리 사이에 제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초음파를 보면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분만실에 이렇게 갑자기 들어왔을 때는 초음파를 못 보고 분만실에 바로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제대 탈출을 확인할 수 없는데, 내진이나 스페큘럼을 통해서 보면은 제대가 또 보일 수는 있어요. 보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발견하기 중요합니다. 왜 제대가 빨리 이런 생기느냐? 골반 입구 쪽이 태아 머리로 채워지지 않고 선진부가 약간 위쪽으로 있는 거예요. 즉 결론적으로 진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입이. 그 다음에 체위가 이상일 때, 난산일 때 조기라든지 견갑이, 둔이 이럴 때는요, 이럴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이거는 뭐 제왕절개를 할 거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죠. 분만이 진행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분만이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제왕절개 하더라도 제왕절개 하기 전에 양수가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아이가 체중이 적거나 다산, 아기를 많이 놓은 산모, 다태인부, 쌍둥이, 양수 가다증일 때 이런 현상이 있고, 진입되지 않는 성진부, 그 다음에 상가적인 수술이라는 거는 내가 의사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양막을 터뜨렸을 때, 그리고 제대가 80cm 이사로 긴 산모들이 주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관심을 가지고 이러냐면은 굉장히 위험하고 이거는 응급 상황이라서 우리는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제대 탈출 인부에서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럴 때 신생아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제대가 혈류를 막아서 압박이 되거나 제대가 접히거나 이럴 때는 태아 사망도 가능하다. 태아 사망도 가능하고, 아기는 백박이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하강이 생깁니다. 가변성 하강. 하강 기억나나요? 그래퍼가 이렇게, 분만 그래퍼가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 신생아 하트레이트가 이때 있죠. 그래서 이게 뚝 떨어집니다. 갑자기. 또 위로 올라가다가 또 뚝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하강이 생긴 거예요. 하강. 그래서 가변성 하강은 후기나 조기가, 조기는 여기고 조기는 여기고 후기는 여기인데 어디든지 뭐 생기는 겁니다. 하강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죠. 만약에 이것이 생겼을 때는 선진부를 뒤로 밀면서 발생하는 압력을 완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 머리가 이렇게 있죠. 근데 제대가 이렇게 걸쳤어요. 그죠? 근데 밖에서 보니까 아이 머리가 조금 보여요. 그래서 선진부를 뒤로 밀어서 글러브를 끼고 요 머리 있잖아요. 선진부를 밀어요. 밀면은 아이가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가게 되면은 이 제대를 어떻게 돼요? 제대가 이렇게 접치는 게 압력이 덜하겠죠. 그래서 이게 아이 머리를 밉니다. 아이 머리를 밀고 이게 접치지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은 여기 산모를 설흉위로 하라 그러는데 설흉위 여기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힙을 엘리베이션 시키기도 합니다. 간혹은. 그렇게 제대로 압력을 감소하고, 질분만이 임박하지 않으면 제왕절개를 하는데 질분만이 임박해도 제왕절개를 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게 요 낑긴 상태에서 분만하게 되면 제대는 더 낑기거든요. 그래서 요 튀어나온 이 제대를 만지거나 이 제대를 밀어 넣거나 하면 또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아세틱하게 그냥 꺼즈를 덮어서 수술방으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분만실이 항상 OR 옆에 있어요. 옆에. 그래서 질분만이 임박하지 않으면 아니라 그냥 제왕절개를 합니다. 흉의를 바꾸어서 제대를 압박을 가는 압력을 감수하는 치료를 해주고 애기 하트레이트를 잘 듣는 거죠. 이것이 제대 탈출 신생아에게 케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균적 질 검사를 통해서 제대 탈출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만약에 제대 고리가 발견되면 의사나 조산사가 올 때까지 장갑 낀 손가락으로 질환에 두고 선진부를 위로 들어서 제대가 압박이 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대를 만지거나 제대를 밀어넣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산모한테 산소를 투여합니다. 마스크를 풀로 투여합니다. 그리고 애기 하트레이트나 심소리 다 들어봅니다. 가변성 하강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큰 게이지, 즉 18게이지. 이거는 분만실에 입원할 때 이미 해놔요. 이미 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카테터 하고 나서 빨리 수술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오시토신 이런 거 쓰지 않죠. 산모는 서유웅이나 트랜드램버거 자세로 다리 엉덩이를 올리는 자세를 해서 압력이 밑으로 더 가지 않도록 해서 수술방으로 가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가 제대 탈출입니다. 자, 제대 탈출의 키는요, 빨리 발견하기. 그리고 발견했을 때 제대가 눌려서 이게 접시는 것을 압력이 더 되지 않도록 하기. 그죠? 그게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장갑 낀 손으로 선진부, 머리라는 거든. 머리를 밀어서 탯줄이 눌러지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한 5분 내에서 10분 내로 준비해서 OR에 가서 수술하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 여유가 있으면은 엉덩이를 올리는 자세, 설리는 자세가 다 엉덩이 올라간 자세잖아요. 이런 거. 트랜드램버거 포지션도 누워서 하는 거, 이게 자위가 아니라 누워서 해서 엉덩이를 올리는 자세,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을 키라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모든 문제에서 튀어나온 제대를 손으로 밀어 넣는다는 다 틀린 답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유착 태반이에요. 유착 태반. 유착 태반이라는 거는 태반이 그 자궁 안에 딱 박혀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유착. 그래서 단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박혀 있는. 자궁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궁 안에 태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그래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태반이 안쪽으로 이 자궁 안 살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유착 태반.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단단하게 부착된 태반을 유착 태반이라고 해요. 왜 생기냐면은 자궁 안에 흉터가 있을 때야. 그리고 소파 수술을 자주 했을 때 이게 있잖아요. 소파 수술은 이 자궁을 끌잖아요. 그럼 여기에 호흡이 생기고 상처가 생겨요. 여기에 착상이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태반이 아주 깊이 들어간 걸 우리는 유착 태반이라 하고, 그 중에서 감입 태반도 있고 첨입 태반도 있습니다. 다 유착 태반 안에 들어가는데, 감입은요 자궁 근육층 안에까지 더 쑥 들어가고, 첨입은요 간통해가지고 밖으로까지 나와서 장막까지. 그래서 감입이나 첨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이것도 잘 발견해서 아기를 떼내고 이걸 할 때 이걸 잘 절개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많이 당겨버리면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첨입 태반, 감입 태반. 그래서 분만 3기에 태반이 탄력이 잘 안 되면은 태반이 잘 안 떨어질 때 주로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해야 되고, 전치 태반과 동반 출혈이 있을 뿐더러 자궁이 구멍이 나거나 감염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태반 용수박리라는 태반 용수박리는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이가 없잖아요. 그럼 이 자궁 안에 이 공간에 손 있잖아요. 손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한번 훑습니다. 싹 훑어내요. 훑어내서 여기에 뭔가가 있으면 하면 살살 떼보는 거죠. 떼봅니다. 만약에 안 떼진다. 자궁을 잘라야 됩니다. 자궁의 이 부위를 잘라서 얘를 끄집내고 다시 기워야 되는 그러한 부분 절제술을 할 수도 있다.
이것이 태반입니다. 근데 간혹 있어요. 특히 이제 소파 수술을 많이 한 산모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위험한 상태죠. 그죠? 태반. 그 다음에 이제 태반 모양이 이상한 건데, 부태반. 태반이 원래는 하나 있는데, 옆에 조그만 태반이 한 개 더 있는 거예요. 서로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탯줄이 이렇게. 이걸 부태반이라고 합니다. 기형이죠. 기형이죠. 기형이고. 그 다음에 성각태반이라고 해서, 태아면에, 고리 형태로 제대 주변에 넣어줄때, 요 주위에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되면서 좀 도톰한 뭔가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서 이렇게 도톰한 어떤 성각을 이루는 것을 성각태반이에요. 고리 모양이에요. 고리 모양. 뭐 위험한 건데 저는 이런 거는 거의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비정상이고 부태반은 초음파에서 막 나타나서 제왕절개에서 끄집어내서 할 수 있는데 성각태반은 잘 알지를 못해요. 잘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주걱태반은 태반이 이렇게 원래는 이 탯줄이 요 가운데 있어야 돼요.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주걱태반인데 주걱태반. 그 다음에 성곽태반. 태반 안에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쭉 해서 혈관이 있어도 다 덮인 거. 여기 지금 보이나요? 덮인 거 보이죠, 그죠? 이런 성곽태반. 그 다음에 뭐 석회와 이런 것도 있지만은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 이상입니다. 제대.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제대 혈관이 두 개뿐인 아이들은 돌연변이와 임신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대 혈관은 어때요? 동맥 두 개, 정맥 한 개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죠? 생겼는데, 이게 한 개가 없는 거예요. 한 개가.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뭐, 만약에 이게 없다면 이거는 뭐,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착 이상. 뭐, 이상하게 태아막 부착 시 혈관이 자궁 경부 내구를 가로질러서 뭐, 이상한 정체 혈관 이런 것도 있고. 제대 혈관 길이는 평균 한 50에서 55cm, 뭐 80까지도 가능한, 80이 넘어가면은, 아이가, 제대 매듭이 됩니다. 어떻게, 목을 감아요. 뭐 태아를 이렇게 감아버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는 50에서 한 80인치 이내에 하는 것이 좀 좋다. 이게 이제 제대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태반 조기박리입니다. 태반 조기박리. 태반 조기박리 뜻이 뭐냐면 태반이 조기에 떨어진다. 이 말은요. 이 플라센타라는 거는 아이가 아웃되고 나서 이 태반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아이가 맞죠? 태반이 이게 떨어져야 됩니다. 태반. 근데 아이가 엄마 배 속에 아직 있는데 태가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집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이거 있잖아요. 만약에 아이가 있는데 태관이 한 3분의 1이 뭐 어쨌든 떨어졌다. 이만큼 떨어졌다. 이거 아이 사망 직전이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게 잘 발견되지 않아요. 잘 발견되지 않고 굉장히 이제 진통도 있지만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아이한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딱 떨어지게 되면은 산모의 이제 뭐 진통도 진통이 나타나지만 아기 그 하트레이트가 금방 뚝뚝 떨어지게 보여요. 그러면 보통 분만시 산모가 NST를 걸어 놓는 경우도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 그래프가 쭉쭉 뜨면서 아기 하강이 막 쭉쭉 일어납니다. 태반 조기박리. 그래서 자궁벽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부착된 태반이 조기에 분리되어서 12시간에서 23시간 이내에 진통이 시작되지 않으면 이제 분만을 유도를 한다는데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렵습니다. 태반의 조기 분리.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태반 조기박리는요, 어쨌든 태반이 태아보다 먼저
먼저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 말 빼십시오.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요. 조기 태반 박리의 원인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요. 뭐 고혈압, 산모 고혈압, 그리고 이렇게 폭력, 배를 이렇게 탁 차이거나 이런 교통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과도한 팽창, 건종, 그리고 음주, 그리고 제대가 짧을 때 아기가 안에서 운동을 하다가 한 바퀴 돌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분만 하강할 때 아이가 진입되잖아요. 그럼 제대가 짧으면은 태가 당겨지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고령의 인부, 코카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죠? 폐기반 조기 박리의 유형이 있는데요. 태반이 조기 박리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네요. 변년부가 있고 중심부가 완전히 있는데 보통 완전하게 박리된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제일 좀 대량의 질출이 나타나는데 이거 그렇지. 되게 조기 박리네. 조기 박리라니까 만약에 이제 아이가 나오지 않고 이 태가 다 떨어졌다. 당연히 큰일 나겠죠. 다 큰일 나죠. 근데 이제 변년부라는 거는 가장자리가 먼저 떨어지는 상태고 중심부는 여기가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자리가 먼저 떨어지게 되면은 발견이 빨리 되는데 빨간색 피가 막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중심부에서 태반이 떨어지게 되면 피가 초기에는 안 나타나요. 그걸 언닉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안에 피가 고여요. 요렇고. 완전으로 갑자기 떨어지는 거는 아주 특이사항이에요. 아기가 아직 안 났는데 이게 완전히 떨어지는 거는 아주 특이사항을 있고요. 보통 이제 문제가 생길 때는 중심부나 변년부 쪽으로 이제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중요한 거는 조기 박리가 나타나는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 자궁이 딱딱해지거나 그런 사인이 있고 또 어쨌든 이제 중심부가 아니면 피가 밖에 이제 변년물에 피가 나오고 완전 같은 피가 막 나오니까 빨리 발견되죠. 분만 아이가 나오는 그 피하고 다른 아주 선홍색의 피가 나올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트레이트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발견을 합니다. 태반 조기 박리 있을 때. 태반 조기 박리는 아까 했지만 여기는 아직 지금 치료가 이밖에 간호가 이밖에 없는데요.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만약에 이 박리가 시작되게 되면은요, 응급사항으로 아기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되고 잘 흔하지는 않지만은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되고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태반 조기 박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케어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전치 태반은 태반 조기 박리하고는 별개죠. 요거는 태가 앞전 이게 자궁이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태가 전치 태반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여기 있죠. 아이는 여기 있는데 태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럼 태줄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걸 전치 태반이랍니다. 앞쪽에 있는 태반을 전치 태반이랍니다. 전치 태반은 특이하게 진통이 없어요. 진통이.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씩 이제 암기할 때 연상법으로 전현무는 무통성이다. 통증을 모른다. 이게 전치 태반이 통증이 없거든요. 없이 출혈이 있어요. 출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전치 태반은 임신 초기에 이미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의사가 자기 차트에다가 산모님은 전치 태반입니다 라고 딱 이야기해줘서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착상이 이쪽으로 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산모의 배가 커지면서 이 태반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치 태반에서 이제 벗어날 수도 있긴 하지만 또 안 벗어날 수도 있어요. 안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 태반은 제왕절개를 보통 많이 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항상 다 출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첫 아기도 전치, 둘째도 전치, 유착 태반일 때도 그렇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치 태반. 근데 특이하게 전치 태반은요, 진통이 없고 출혈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통성
질출혈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지태반을 완전 전지태반, 부분, 변연, 하위 이런 것까지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지태반은 잠깐만요.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완전 전지태반, 완전히 떨어진 태반. 부분은 일부분만 떨어진, 일부분만 붙는 거, 완전 그 변연 이렇게 있는데, 완전한 자궁경부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자궁경부 자체를 완전히 덮은 경우, 부분은 자궁경부의 중간에 이렇게 걸린 경우, 변연도 약간 걸린 경우, 하위도 약간 걸린 경우, 요 세 개는 약간 비슷해요. 완전히 덮은 거고, 어쨌든 한 개라도 전지태반이 있으면은 의사는 미리 알리고 수술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하고, 얘는 무통성 질출혈이다. 대표적으로 무통성 질출혈. 통증이 없는 질출혈이 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전지태반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지태반 수술도 한 9개월 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빨리 꺼져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전지혈관도 있습니다. 전지혈관. 혈관. 태아의 혈관이 양막을 통해서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자궁경부 내부에 위치해 있는 경우 전지혈관, 간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지태반의 간혹. 만약에 전지태반이다 37주 미만이다. 그럼 임신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조심조심해서 임신을 유지합니다. 그죠? 질검진 하면 안 되고, 애기 잘 보고, 애기 하트레이트 들어보고, 바이탈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죠? RH 마이너스 산모도 면역그룹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지태반일 때 이렇고, 그 다음에 만약에 37주 이상일 경우에 어떻게 해요? 답 없습니다. 그냥 수술, 제왕절개 합니다. 그 끝이. 아시죠? 이거는 뭐 딱히 뭐 이렇게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무통성 질출혈이니까 질출혈이 있으면은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질출혈이 많기 때문에 수혈도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궁파열입니다. 우리가 아까 병리적 견축류 있었죠. 병리적 견축류는 자궁파열 직전에 나타나는 사인이랬습니다. 완전 파열 부분, 이건 사망입니다. 이게도 사망입니다. 자궁 절개를 했거나 자궁 조작을 많이 했거나 그 다음에 수술적 징후나 수술을 했는데 첫째 기는 수술했는데 두 번째는 자연분만 한 경우, 이런 경우 자궁이 파열될 수가 있습니다. 임상적 치료는요, 자궁 출혈이 파열됐으면 어쨌든 뭐 얼마큼 수혈이 됐는지, 어쨌든 자궁 출혈의 경고 징후를 알아서 빨리 해결해야 되죠. 아기가 사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하강이 일어나요. 하강. 아이도 섬에. 산모도 나타나는 게 여기 나타나죠. 병리적 견축류. 요거 제가 시험 논다 했죠. 자궁 파열. 보십시오. 바로 수술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 자궁 파열이 됐다면 자궁을 절제할 수도 있죠. 자궁 내문증은 자궁이 뒤집어지는 걸 했습니다. 완전하게 뒤집은 게 반만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뒤집어지면 정상이 심한 통증과 샥이 일어납니다. 원인은 자궁 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제대를 잡아당겨서 이 태반위로 붙어 있잖아요. 그럼 제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태가 천천히 떨어지거든. 제가 알아서 떨어지는데 살살 보고 떨어지면서 이 제대를 잡아당겨야 되는데, 아직 이게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제대를 잡아당기면은요, 제대가 딱 붙어가지고 자궁까지 따라 나오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죠. 요럴 때. 그래서 아주 심각한 통증. 출혈이 있기 때문에 응급 조치를 하고요. 그 아세틱한 글러브로 자궁을 밀어넣습니다. 안쪽으로. 그 진통제도 투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임신 감염 반응 중에서 임신 양수 색전증, 그 다음에 했잖아요. 양수 내에 있는 이런 것들이 산모의 블라데로 들어가서 산모의 폐나 뇌에서 발생하는 걸 호흡곤란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겠죠. 산모를 안정시키고 응급제왕절개를 하고, 그 다음에 중심령 정맥압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심폐소생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 챕터에서 요약을 하면은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제일 제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기양막이 파열되는 것 중에서 언제 파열되는지, 조기 파막, 인공 파막하고 좀 다르죠. 제대 탈출, 이거 제대 탈출 같은 경우도 위험하다 그랬죠. 그래서 제대를 만지지 말고 손으로 이 아이의 머리를 밀고 빨리 수술을 가고, 태반도 유착이 박힌 거죠. 그죠? 그러면 마지막에 용수박리에서 태반 전체를 긁어내고, 자궁 파열은 병리적 견충률이 많이 온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자궁 네 번째 있고, 이거 빠진 게 태반 조기박리가 빠졌네요. 태반 조기박리. 태반이 조기에 떨어지는 거니까, 떨어지는 거는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어쨌든 변전보가 먼저 생기든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전체 태반도 빠졌네요. 전체 태반도 빠졌고, 무통성 질출혈이 대표적인 증상이죠. 그죠? 그 다음 자궁 네 번째, 자궁파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